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6월 22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어제하고 조금 다른 흐름이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0.7%의 상승이 나왔고 오전장과 오후장 마찬가지로 큰 변동성 없이 좋은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이 마무리되었고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빠른 시간 내에 어제 흐름을 만회했기 때문에 나름 의미있던 하루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100원 상승해서 8만원에 마무리되었고 카카오는 오늘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려 2.6%의 상승과 함께 15만 9천원에 거의 16만원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액면분할 전의 가격으로 비교해본다면 8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 정말 한번 불붙은 종목은 잘 꺼지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100원 전자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오늘처럼 이렇게 100원씩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붙인 것 같은데 참 최근의 흐름을 보면 정말 100원 단위로 이렇게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오늘 자동차 관련주가 정말 강했었고 지금 현대차도 3.4%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오전에는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장 막판에 소폭의 상승과 함께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랜만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은 4거래일 만에 3천억가량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또 기관도 오랜만에 연기금이 매수세를 보여줬네요. 이어서 코스닥. 코스닥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이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약 2천억가량의 순매도를 보여주었는데 과거 매수 추이를 한번 살펴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물량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연기금도 12거래일 만에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확실히 수급을 보면 상승이 나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카카오. 카카오는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여전히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카카오의 6월달 흐름을 보면 단 3일만 하락이 나왔고 나머지는 상승 내지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6월달에는 정말 카카오의 한 달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SDI. 오늘 SDI는 오전에 좋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이렇게 수급을 살펴보더라도 오늘도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기관은 지금 6거래일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연기금도 6거래일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차, LG화학, 기아, 현대모비스, 키움증권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동차 관련주가 3종목이나 포함되어 있죠. 밑에 만도도 있네요.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현대차, 하이브, LG화학,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역시나 기관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자동차 관련주에 집중했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아시아 증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3% 이상의 강한 하락을 보여주었던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점인데 3%의 강한 상승과 함께 지금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각권. 대만 시장은 장 초반엔 좋았었는데 조금만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 0.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해지수. 중국 시장은 그래도 어제 선방을 했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 흐름과 함께 0.8%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어제하고 달리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주된 이유가 오늘 오전에 끝났던 미국 3대 지수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고, 이런 흐름들이 아시아 시장에 전달이 되어서 어제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 500은 1.4%의 상승으로 오늘 새벽에 시장을 마감했고, 나스닥도 0.8%의 상승과 함께 시장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 어제 무려 1.8%의 상승과 함께 미국 3대 지수 중에서도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최근 10거래일 동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 어제 강한 반등을 보여주었고, 그 때문에 국내 시장에도 경기 민감주로 분류가 되는 원자재 관련주들 오랜만에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하락폭에 있어서 빠르게 반등이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 내일 새벽에 중요시 봐야 되는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이 내일 새벽에 미 하원 증언 일정이 있고, 여기서 또 어떤 발언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시장 한번 요동을 칠 수 있는 시점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FMC 회의에서 나왔던 그 발언 수준 내에서 어떤 언급이 나온다면 시장은 별탈 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또 조금 예상 외의 발언이라든지 지난번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발언처럼 다른 위원들의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또 어떤 파격적인 발언이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시장은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의 생각은 혹시나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주가가 흔들리게 된다면 저는 위험하게 볼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으로서 한번 생각에 초점을 맞춰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세요. 지난주 금요일날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려감이 내비쳐졌지만 그래도 어제 하루의 조정을 보여주었고, 오늘은 또 반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슈 조금은 시간이 빨라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이미 충분히 우리는 예상했었고 또 과거부터 계속 이슈됐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슈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지난 FMC가 끝났으니까 특별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발언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본다면 내일 시장 흐름을 예측해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민감주의 흐름이 좋다 보니까 오랜만에 철강 관련주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물가를 잠재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하지 않은 원자재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철강석, 그리고 유가, 이렇게 두 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철강석 가격 추이를 보시면 조기 금리 인상 발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서부 텍사스주는 2.5%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고, 또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바이유도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반면에 원유, 철광석, 이 두 가지 원자재와 달리 아연, 구리, 그리고 그 밖의 원자재들 확실히 단기적으로 추세가 전환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아연 같은 경우에도 6월 들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구리도 6거래일째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금리 인상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자재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성격이 다르게 비춰지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유를 뽑아보자면 저는 중국과의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최근에 원자재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구리, 알루미늄, 아연, 그리고 그 밖의 비축 물자에 대해서 매각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도를 살펴보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서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런 취지라고 설명하였는데, 그런데 여기서 철강성은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리하고 아연, 알루미늄 이런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비축 물자를 풀게 된다면 공급이 많아짐으로써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최근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비축물자 매각 품목 중에서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구리 아연과 달리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재 가격의 방향성,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종목에 따라서 어떤 원자재 관련주인가에 따라서 흐름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 가격적인 측면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에 아연과 구리 그리고 다른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추세적으로 이제 꾸준히 하락할 것이다, 그걸 장담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경기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에서 풀었던 비축 물자를 줄이게 된다면 또 가격이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사라지게 된다면 또 한번 가격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의 구간만 보고 내가 가진 원자재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경기가 얼마나 더 살아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구리 관련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앞으로 구리 시장의 수요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런 점을 내다보시면서 내가 홀딩을 할지 아니면 최근에 좋지 못한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잠시 한 발 물러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기 회복은 올해를 넘어서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와 또 중국의 비축물자 매각, 이런 이슈가 복합적으로 겹쳤기 때문에 최근에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은 이런 부분이 완화된다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관점으로 한번 원자재 관련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오늘 코스피의 주인공을 뽑아보자면 단연 자동차 관련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그리고 그 밖에 많은 부품주들까지 상당히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은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현대차, 기아 5월에 친환경 자동차가 전년 대비 무려 200%의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기저효과 때문에 증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2019년도와 비교했을 때도 무려 143%의 증가한 판매량이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위아 같은 자동차 부품주인데 왜 현대위아는 이렇게 흐름이 좋고 현대모비스는 흐름이 조금 약한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먼저 현대위아의 주가를 보시면 지금 1시 30분인데 현재 6% 가까운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위치를 보더라도 1월달 전고점, 이 전고점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위아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물린 분들이 없을 거예요. 아마 수익 중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반면에 현대모비스도 오늘 3%의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현대위아하고는 다르게 1월달 고점인 40만원, 이때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위아하고 현대모비스 출발 시점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5월 초에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고 횡보하는 구간과 일부 상승하는 구간, 이런 모습이 나왔고, 현대위아도 마찬가지로 5월 초에 저점을 딛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현대모비스하고는 다르게 횡보하는 구간 없이 전고점까지 다이렉트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비스를 보유하실 분들이라면 같은 자동차 부품주인데 왜 이렇게 흐름이 다를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차이에 있어서는 조금은 사업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먼저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위아 우측에 있는 사업 부분을 보시면
두 기업 모두 자동차 부품 사업이 주된 매출원입니다. 현대모비스는 대부분이 자동차 부품 사업이고 현대위아도 매출의 90%가 차량용 부품이거든요. 자, 그런데 약 10% 비중으로 공작 기계가 있습니다. 즉 기계사업 부분. 이쪽이 최근에 현대위아하고 현대모비스의 주가 흐름이 조금 다른 궤적을 보이고 있는 주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 이유가 최근에 현대기아차에서 10년 만에 투자 사이클이 재개가 되었고, 그렇다는 것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공작기계, 설비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 공작기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에서 설비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정말 주가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거든요. 현대차하고 기아가 설비 투자를 하고 생산 캐파를 증설하게 된다면 당연히 장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 장비를 제작하는 현대위아, 이 현대위아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위아 주력 사업 부분은 비슷하지만 현대위아는 공작기계 사업 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 매력적으로 시장이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지금처럼 친환경 자동차 매년 이렇게 크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모비스도 충분히 좋은 모습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반도체 부족 현상이 해소되고 더욱더 판매율이 증가하게 된다면 친환경 자동차의 판매율은 지금보다 더욱더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유럽 시장에 제네시스도 진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더 양적인 면에서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는 조금은 순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